2024년 5월 7일 화요일 다크 소울 3를 좀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꽤 장시간 플레이를 했는데 해보고서 느낀 점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그 잠불, 다크 소울을 플레이하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다들 그 아껴서 쓰는 잠불 이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많이 확보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죠.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백령으로 소환돼서 보스를 같이 이제 잡으면 그러면 잠불을 하나 주죠. 잠불 하나 주고 내가 지금 내 캐릭터가 잠불 상태가 아니더라도 잠불 상태로 바꿔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잠불 두 개를 얻는 그런 이제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백령으로 소환되는 거. 그러니까 백령으로 소환되기 위해서는 소환 사인을 남겨야겠죠. 네. 그래서 같이 이 보스를 잡으면 그러면 잠불을 준다. 그리고 잠불을 줌과 동시에 잠불 상태로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죠. 잠불 상태가 아닐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리고 이제 소울도 얻을 수 있죠. 보스를 클리어를 하면은 소울도 얻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떤 방법이 되겠죠. 잠불을 얻을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이제 그 제가 애용하는 제가 애착하는 특대검인데요. 이 특대검의 이 데미지를 올리는 그런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 특대검의 데미지를 올리기 위해서는 근력을 올려야 되는데, 근력을 올리면 그러면은 이제 중후한 보석으로 무기를 변질을 시켜주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레이트 소드를 중후한 보석으로 해서 변질을 시켜주면 근력 보정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근력 보정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는 한계치를 좀 이제 더 올려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무기가 근력 보정이 한 30까지 이렇게 받고 근력을 30 이상으로 올려도 더 이상 데미지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 중후한 보석으로 변질을 시켜주면 그러면 30보다 더 근력을 올려도 계속 근력 보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근력 보정이 C급이면 뭐 A급으로 올려준다든지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C급인데 A급으로 올리면은 더 좋겠죠. 보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특대검의 데미지를 올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잡하면은 양손으로 특대검을 쓰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격력이 조금 더 올라가죠. 올라가고 공격의 형태도 조금 바뀌게 되죠. 저는 특대검을 양잡으로 잘 쓰는데 그래서 잘한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특대검을 잘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많이 쓴다 이런 얘기죠. 양잡으로 양손잡이로 많이 쓴다. 방패 없이 말이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저는 중후한 보석으로 이제 바꿔준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바꿔지는 것도 있죠. 안 바꿔지는 그런 이제 무기들도 있습니다. 바뀔 수 있는 무기는 중후한 보석으로 바꿔주면 근력 보정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그 보스전 할 때
보통 보면은 이제 하다 보면 보스 만나기 전에 한두 번 이제 죽을 수가 많기 때문에, 그죠? 예, 한두 번 이상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그래서 이제 잠불 상태가 꺼지죠. 예, 잠불이 날아가 버리고 없는 상태로 가서 보스전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잠불 상태로 만들어줘야 그 다음에 같이 싸울 수 있는, 보스전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체를 소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잠불이 켜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예, 소환을 못 해요. 예. 그래서 보스전 하기 전에는 잠부 상태로 해서 같이 하려면 잠부 상태로 만들어서 소환 사인을 확인하고, 그래서 소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처음에 보스전 할 때 잠부를 켜고 그 이벤트를 하게 되면, 어떤 그 NPC들은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보스전 할 때 소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은 법왕 썰리번 할 때 앙리도 소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앙리도 이벤트가 앞에 있었다면, 그죠? 이벤트를 해줬다면은, 해당 이벤트를, 앙리에 해당하는 이벤트를 해줬다면은 법왕 썰리번 할 때 앙리도 영체로서 소환해서 같이 싸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때 잠부 상태가 아니면 앙리 소환 사인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소환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소환을 이렇게 가능한 이런 영체들은, 그러니까 NPC들은 혹시 이제 보스전 하다가 실패했을 경우에도 그 다음에 다시 소환이 또 가능하더라고요. 반복적으로. 한 번만 소환하면 실패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소환이 가능하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보스전 할 때 말이죠.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거인의 씨앗인데요. 거인의 씨앗은 언제 쓰냐면, 암령이 침입했을 때, 암령은 적들한테 공격을 받지 않는데 이 거인의 씨앗을 사용하게 되면 암령이 적들한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좀 유리한 상황으로 좀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뭐 꼭 암령 방어에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암령을 어느 정도 이제 막기 위해서 거인의 씨앗을 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거인의 씨앗은 제사장의 화토불 그쪽에 이제 연기로 막혀 있는 곳에 나가면 큰 나무가 있죠. 바로 큰 나무 있는, 사람처럼 생긴 큰 나무 있는 거 있어요. 탑이는데 가는 길에. 거기서 이제 거인의 씨앗을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서약을 청교로 하게 되면 이제 서양령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령이 침입했을 때 자동으로 나를 도와줄 그런 이제 서양령들을 바로 소환을 자동으로 해주죠. 그래서 암령의 침입이 좀 무섭다, 너무 좀 신경 쓰인다 그런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청교를 서약을 하죠. 청교. 처음에 시작하면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이제 청교를 주죠. 그 나이 든 아줌마라고 해야 될지, 그 로스릭 성에서 말이죠. 그 차가운 골짜기에 그 뭐죠? 볼든가요? 그 잡을 때, 그때 이제 만나는 NPC 중에 하나인데요. 그 교회 같은데 있는 그 앉아 있는 늙은 노파 있어요. 늙은 노파한테서 청기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장비하게 되면 자동으로 나를 도와줄 영체들이 나오는데, 복불복이라서
예, 복불복이라서 굉장히 좀 센 영체가, 강한 영체가 올 때도 있고, 좀 허접스러운 영체가 와서 오히려 암령한테 닿는 경우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예,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예, 꼭 장담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거인의 씨앗과 청교, 암령 대비용으로 거인의 씨앗과 청교를 준비하자, 뭐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섯 번째는 이제 아주 이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재미를 위해서 말이죠. NPC들은 보통 그 유품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크 소울에 3에 보니까 등장하는 NPC들은 대부분 다 죽더라고요. 예. 끝까지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앙리 같은 경우도 다 죽고 예. 이곤도 죽고 하는데 뭐 뭘 남겨요. 남기기 때문에 예. 암령, 심지어 암령 호들이랑 암령도 있는데 이런 암령도 그 시리 이벤트를 하다 보면은 예. NPC 시리 있죠. 예. 시리 이벤트를 하다 보면은 암령 호드릭도 뭘 남기고 죽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도 뭘 남기고 죽고 예. 이렇게 해서 유품을 남긴다는 거죠. 대부분 무기나 장비를 남기고 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것도 좀 재미있는 건데 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프리데, 예. 프리데를 그 DLC, 예, 보스죠. 예. 프리데를 만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비밀 통로를 뚫었어요. 예, 비밀 통로. 그 까마귀 마을인가 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뚫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보스전만 남은 상황에서 보스전 입장하기 전에 보면 프리데가 그 의자에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데 제가 호기심에 프리데를 한 대 때려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암령이 튀어나오더라고요. 프리데가 사라지면서 암령이 바로 튀어나오는데 미처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기도 하고 이 암령이 뭐랄까 연타를 막 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만날 수가 없었는데 혹시 호기심이 발동하는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저는 비밀 통로 다 뚫고 보스전 하기 전에 때렸습니다. 프리데를. 그러니까 보스전으로 만난 프리데가 아니고 그 앞에 예, 앉아있는 그 입구, 보스전 입구 앞에 의자 앞에 앉아있는 프리데를 그냥 때린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암령이 갑자기 튀어나오더라. 제 기억은 그래서 하도 당황해가지고 제가 그때 봤던 거는 그 쌍도끼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쌍도끼를 들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는 이제 서약을 잘 사용하자 이런 얘기죠. 장비에 이렇게 서약을 할 수 있죠. 장비하면 그게 뭐 청교도 있고 청의 수호자도 있고 뭐 태양의 전사 이런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서양령이 있고요. 그죠? 서양령은 일종의 암령하고 비슷하죠. 예. 그래서 자동으로 소환되는 예. 특정 지역으로 가면은 자동으로 소환되는 그런 이제 서양령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고 이 서양령들은 플레이어를 공격하러 오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뭐 그 버방 설리번 잡고 예. 그 다음 지역 있죠. 그 다음 지역 그 엘드리치를 만나러 가는 엘드리치 잡으러 가는 그 길목 예. 아노르 론도인가요? 예. 그쪽에 예. 거기에서 서양령들이 많이 출몰하고 그 다음에 그 시면의 감시자를 잡으러 가는 그 길목 그 늪이죠. 늪. 예. 그 늪지대 길이 좀 복잡하다고 해야 될지 길이 좀 뭐라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 그런 늪지대 독이 있는 늪지대 있죠. 예. 거기도 서양령이 자주 출몰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런 서양령들이 또 있죠. 그래서 다크소울이 좀 특이한 점이 유저들을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다 이런 얘기죠.
방어 수단으로 활용해서 멀쩡한 잠부를 꺼트리는 그런 역할. 예. 그래서 저는 압력을 아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아무튼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덟 번째로, 예, 끝으로 여덟 번째로 그 양파 기사 있죠. 양파 기사 이름이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카타리나의 뭐 그 있죠. 예, 양파 기사 별명이 양파 기사인데, 예. 근데 이제 이벤트를 잘 하면 플레이어를 도와주죠. 도와주는 그런 이제 양파 기사인데, 이 양파 기사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몬스터하고 이렇게 나란히 서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거기가 이제 그 엘리베이터 타는 곳인데, 불사자의 거리 쪽에서, 예, 처음 만났을 때 거기서 이제 엘리베이터 타는 데서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양파 기사가, 근데 제가 그 몬스터를 공격을 하다가, 적을 공격을 하다가 양파 기사도 어떻게 하다 보니 같이 맞았어요. 마법으로 공격을 한 거죠. 예, 마법으로 공격했는데 양파 기사도 몇 대 맞았는데, 그러니까 양파 기사가 적이 됐습니다. 예, 적이 됐어요. 그래서 공격을 해오더라고요. 근데 한번 그렇게 적대시하게 되니까 풀리지가 않아요. 안 풀립니다. 예, 안 풀려서 그래서 양파 기사와의 이벤트를 할 수가 없게 돼 버렸어요. 예. 그래서 양파 기사 없는 상태로 진행을 한 회차가 있는데, 저는 최고 많이 한 게 2회차입니다. 지금까지는 2회차, 1회차 하고 또 1회차 하고 또 1회차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2회차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8회차까지 하는 것 같아요. 8회차가 아마 제가 알기로 거의 최고 회차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건 확실하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계속 때리면 NPC하고, 예, 계속 때리면 우호적인 NPC도 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한번 적이 되면 안 풀리더라, 이런 얘기죠. 다른 NPC들도 그렇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인데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